추명가 29번째 구절하고요. 30번째 구절을 연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사주 중에 제다자는 조년극친하게 되고 재성임절 비겁다는 유복동이 신세로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주 안에 제다자, 재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년극친, 어려서 아버지가 상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흔히 제다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주 볼 때 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나머지 구절 읽어보면요. 재성임절 비겁다는 유복동이 신세로다, 이건데요. 재성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절지에 임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비겁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유복동이 신세로다. 유복동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이 미묘하게 다르죠. 앞에 구절은 사주 중에 재가 많을 경우에는 일찍 부친이 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의 경우에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가 잘못된다는 뜻이니까 정도는 심한 것이죠. 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키워봤는데요. 이 재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기르는 근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재가 안정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재가 절지에 놓여서도 안 되고요. 또 사주에 비겁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 살피셔야 해요. 그리고 재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의, 그러니까 일간과의 균형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강재강하면 부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12운성에서 재는 이 기운이 쇠할 때를 피해야 하죠. 특히 쇠병, 사, 묘, 절을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12운성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안내 드렸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터넷상에 12운성에 대한 어떤 자료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재성이 절지에 임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죠. 신금일간에게 갑을, 그 다음에 인묘가 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의 경우에는 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재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일간과의 균형이 깨졌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년극친한다고 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다거나 아버지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있고 재가 있을 때 균형감이 깨졌다. 재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아래 얘는 똑같이 신금일주인데요. 지지에 유가 있고 바로 옆에 신금 비견을 첩신했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띠가 원숭이 띠니까 겁재를 두었죠. 그러니까 비겁이 너무 많은 상태죠. 게다가 신금의 정제인 갑이 신 위에 앉았죠. 이것이 바로 재성이 절지에 앉은 겁니다. 재성이 절지에 앉고 비겁이 많으면 유복동이 신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등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말로만 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심한 말을 하나 싶지만 구조를 한편 살펴보십시오. 자, 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신금, 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겁재까지 있죠. 게다가 이 갑목, 정제가 지금 어디 의탁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복동이 신세다라는 극단적인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손님사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진 않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왕에 재성이 절지에 이르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성이 절지에 이르는 간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갑의 경우에는 신에서 절지죠. 갑신절, 을유절입니다. 둘 다 지지에 편관을 깔았죠. 병화나
무토는 해에서 절지에 이릅니다. 정화나 기토는 자에서 절지에 이르고요. 경금은 인에서, 신금은 묘에서, 임수는 사에서, 계수는 오에서 절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절지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상 끊어진다, 잊혀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쇠하고 병들고 죽고 묘에 묻히고 그 다음이 절지예요. 묘에 묻힌 다음에 아예 잊혀져 버렸다. 이게 절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구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30번째 구절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일월지지 형살이면 부모 임종 난하고요. 재임 살지 노인자는 기 부친이 객사로다. 각 구절 좀 안내 드릴게요. 1월지지 형살이라는 말은요, 일지와 월지가 형살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진술, 충미, 인사신, 혹은 자자, 묘묘, 유유, 이런 자형, 자묘형, 이런 형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부모 임종을 잘 지키지 못한다. 부모 임종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좀 안타깝죠. 자식이 부모 임종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구절 볼게요. 재임살지 노인자는 기 부친이 객사로다. 아버지가 참 오늘 공부하면서 많이 상하시네. 보죠? 재임살지라는 것은요, 재성이 살지에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아버지가 기 부친이 객사, 길 위에서 세상 등지신다. 이 말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않는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임살지를 좀 안내 드릴게요. 재성이 살지에 앉았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살에도 앉고 지살 위에도 앉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살지에 앉았다 하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두 개를 다 동시조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재임살지는 제가 7살이나 정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자리가 지살이나 역마살에 해당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요 객사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사라는 것은 길 위에서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살이나 역마랑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재임살지의 지는 지살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살이 해당된다면 역마살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간지를 살펴보니까요,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신, 정해, 무인, 신사일주, 요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갑신일주는 갑이 7살 신 위에 앉았죠. 정화일주는 해 정관 위에 앉았습니다. 무토일주는 인 7살에 앉았고 신금일주는 사 정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4개 다 모두 인신 사해 위에 앉았잖아요. 만약에 갑신일주가 호랑이띠, 말띠, 개띠라고 한다면 신은 역마살이 되겠죠. 혹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라고 한다면 지살이 될 겁니다. 정해일주 한번 더 볼까요? 정해일주는 정관 위에 앉아 있지만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고 가정해보면 지살 위에 앉은 거고요. 뱀띠, 닭띠, 소띠라고 한다면 역마 위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갑신, 정해, 무인, 신사가 요것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객사다, 부친이 객사한다라고 보면은 이건 좀 무리가 있고요. 띠에서 봤을 때 역마나 지살에 해당된다면 부친의 이런 객사 유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문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명가 29번째 구절. 사주 중에 제다자는 조년극진하게 되고 재성임절 비겁다는 유복동이 신세로다. 사주 중에 재가 많고 신이 약한 경우에 오히려 부자가 아니라 일찍 아버지를 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재성이 절지에 임하고 비겁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큰 화를 당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추명가 30번째 구절. 1월지지 형살이면 부모 임종 난하고요. 재임살지 노인자는 기 부친이 객사로다. 일지와 월지가 형살 관계에 놓이게 되면 일간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래 부분은요. 재성이
그 7살 정관 위에 앉은 상태에서 띠로 봤을 때 그 지지가 지살이나 역마살에 놓인 경우에 그 한정된 경우에는 그 부친께서 집이 아니라 병원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주 공부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람의 생명 혹은 죽음 이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공부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